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가장 먼저 기술적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은 4124에 위치하고 있고 꽤나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차트는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버설이라는 의미로 다이아몬드 패턴이 그려지기 앞서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려졌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을 보았으니 이번엔 QQQ를 보도록 할까요? QQQ는 이렇게 지금 날카로운 라이징 웨지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 RSI 부분은 bearish divergence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전 개인적으로 높은 확률로 QQQ가 위험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S&P 500이나 QQQ의 차트뿐만의 bearish한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를 대표하는 ETF SMH는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이 차트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결국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여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38% 정도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꽤나 큰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선행지표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만큼 비트코인의 흐름은 주의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술적 차트입니다. 즉 트레이더 관점에서 분석을 할 것인데요.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지만 만약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이 어긋나게 된다면 차트가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트와 동시에 거시경제 관점에서 큰 움직임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큰 움직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매크로를 분석하고 뭔가 매크로가 좋지 않으면은 마치 바로 그 다음날 또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뭔가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걸 예상할 것이라면은 기술적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바라보셔야지 매크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하루,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뒤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흐름이지만 그러한 와중에 혹시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매일 지켜보고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유튜브에서는 비가 언제 오냐고 하시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날씨가 흐림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계속 현금을 모아두면서 대비를 하는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은 자꾸 다음날 비가 안 올 때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all in, all out, all long, all short처럼 한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bearish한 뷰를 바라보고 있지만 몇 달 전 올려드렸던 쇼피파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테슬라가 적정주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근접하는 지점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는 등 좋은 기업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을 때 산다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단지 비싸게 사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텔레그램에 꾸준히 멤버십 대상으로 커버를 해온 기업인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꾸준히 현금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운 좋게 테슬라가 $150까지 왔고 그때 마침 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테슬라를 대상으로 매일 변화하는 이러한 차트 흐름이라든지 실적 현황에서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밸류에이션 등을 체크하면서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매번 좋은지 확인을 해나갔기 때문에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매일 매크로를 감시하고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제 매크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큰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냐 마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에 머물러 준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벗하기가 힘든 것이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빨리 하락해 준다면은 피벗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꾸준히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두 개의 지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결과를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단은 바로 뉴욕 Fed 3-year Inflation Expectation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게 반등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4월달에 지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5월 그리고 6월달에 이러한 반등이 이어지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University of Michigan 5 to 10 years inflation 중간값 예상 수치인데 보시면 3.2%로 2013년 이후로 이렇게 세게 나온 적이 없을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3.2%가 나온 이 지표를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늘려서 보시면요.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이렇게 3.2%가 나온 것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콜 CPI는 여전히 5.5%인지라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CPI가 컨센이었던 5.0% 아래인 4.9%가 나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 죽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수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가격 대비 제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끝나고 매일 그 다음날 오전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주의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상승 및 하락인지 등을 매크로 데이터와 차트, 채권, 그리고 옵션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일 실시간 데이터 등을 공유드리고요. S&P 500의 옵션 현황을 통해서 콜월과 풋월의 움직임을 매일 공개함으로써 S&P 500이 이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드리며 TGA 재무부 구조화의 현황과 리저브 밸런스의 상태를 함께 연계해서 파악하여 S&P 500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다면 중요한 발언들을 요약해서 공유드리며 웬만해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여기 골드만삭스 데스 액티비티의 정보들이라던가 아직은 S&P 500이 4085 이상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4085 이하부터는 매도세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CTA 알고리즘의 유료 정보들 또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픽스 또한 Implied Volatility라던가 Realized Volatility, VVIX, Market CDX Index, VIX to 3-month VIX Spread 등의 관점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가늠하고요. Zero DT 옵션 단타쟁이들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이외에도 많지만 쇼피파이와 같이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 전략이 연계된 개별 기업 분석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은 텔레그램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하는 주식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자료들 또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Break-Even Inflation 수치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상단은 뉴욕 Fed 3-year Inflation과 3-year Break-Even Inflation을 비교한 것이고요. 여기 하단은 University of Michigan 5-10-year 기대 인플레이션과 5-year Break-Even Inflation을 비교해 보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CPI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여기 3년과 5년의 Break-Even Inflation이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 Fed 3-year Inflation과 여기 University of Michigan 5-10-year 기대 인플레이션과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상단을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인 뉴욕 Fed 3-year 기대 인플레이션 경우는 이때 먼저 바닥을 찍었고요. 머지않아 US 3-year 인플레이션이 그 이후에 바닥을 쳤고요. 조금 있다가 파란색 지표가 다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 US Break-Even 3-year 인플레이션인 보라색 지표가 추후에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란색은 보라색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최근 이 파란색 지표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파란색 지표가 5월 그리고 6월 달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기 보라색 지표 또한 결국 반등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보다는 끈질기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지표가 University of Michigan 5-10-year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주황색이 US Break-Even 5-year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 지표가 먼저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렇게 주황색 지표가 저점을 찍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 지표만큼 확연하게 패턴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 이게 맞다면은 하얀색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오른 마당에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 주황색 지표가 가만히 저점을 유지해줄 가능성은 적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트 분석과 매크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늦은 만큼 나머지 분석은 텔레그램에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